부산에 사는 최영수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0 중반의 나이에 인생을 다시 배우고 있는 최영수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한편의 드라마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부산의 구도심에 자리한 작은 상가 건물의 주인입니다. 이 건물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저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준 소중한 자산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 이 건물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건물에는 꽤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곳의 주인은 30대 중반의 젊은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사업을 꾸려 피곤할 법도 한데 매번 밝은 인사로 맞아주는 걸 보고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건물 외관을 점검하기 위해 건물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건물의 현관문 앞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저는 직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카페 주인이 나오더니 저를 힐끗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면서 퉁명스럽게 내뱉은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청소하는 분은 좀 더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요즘 관리가 엉망이네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문제로 잇몸을 치료받으러 갔던 치과의 의료진들과 수다를 떨다가 제가 이야깃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젊은 사장은 직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는 아까와 같은 쌀쌀맞은 얼굴로 다가와서는 이번엔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날렸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만 하세요? 여기 엄청 중요한 자리인데 주인한테 쫓겨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를 참고 돌아서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고웃음 치고 있는 그의 눈앞에는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몇 사람의 얼굴은 놀란 기색도 있었지만 눈치 없이 그는 그저 자신의 말을 자랑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티테이블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결국 집안에서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합리적인 성격입니다. 그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특한 며느리에게 도움을 구하면 어떨까? 우리 며느리는 법률회사에 근무 중이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며느리에게 상담을 받은 결과 그녀는 건물주로서의 권리를 확실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역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리 며느리와 같이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우아한 미소와 함께 제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그날도 익숙한 비웃음을 지으며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왜 청소하러 또 오셨나요? 저는 며느리의 도움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청소하러 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서류철을 꺼내놓으며 그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단번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분은 이 건물의 주인이자 나의 장인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건물 관리에 대한 책임 문제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건물주를 무시하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의 눈빛은 당혹스럽고도 부끄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글자 그대로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과연 어떨지
무척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실수를 했음을 깨닫고 후회를 가득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때론 사람은 실수를 하기도 하지요. 다만 그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 건물의 자산은 나와 내 가족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서로 신뢰하고 존중해야죠. 그는 점점 잔뜩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곁에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그녀가 얼마나 놀라운 도움을 제공했는지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여러 번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가 진심에서 우러나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카페 운영에 더욱 열정을 다하며 이전보다 더 나은 서비스와 매너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여기서 끝내기보다는 좀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의 카페에 다시 들러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그로 인한 불쾌한 감정을 털어내고 좀 더 나은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는 서로의 오해를 풀며 밝은 미래를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그는 더 이상 무례한 젊은 사장이 아니라 믿음직한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의 카페는 우리 건물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고 그는 그에 걸맞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보니 이 모든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때로 오해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지만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힘이 얼마나 값진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지혜로운 조언과 며느리의 조언 없이는 이 일을 이렇게 원만히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제게 또 다른 삶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것은 항상 있으며 가족의 사랑과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습니다. 부산의 그 작은 상가 건물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제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안겨준 장소가 되었습니다.